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 국내 시장에 산타는 오지 않았지만 외국인들은 왔습니다. 어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 덕분에 양대 지수가 오랜만에 동반 상승을 했고요. 1%가 넘는 지수 반등이 나왔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2,442선까지, 코스닥은 679선까지 오름폭을 보였고요. 사흘 만에 반가운 반등이었는데 특히 이날장에서는 반도체 대장주들이 일제히 오름폭을 보이면서 여러 대형주들 위주로의 수급 활동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환율은 장중에 1,453.9원까지 뛰어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워낙 또 저점에 대한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시장 안에서의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더 강하게 붙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는 조선 관련주들이 일제히 52주 신고가 랠리를 펼칠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상위 3위권까지는 들지 않았지만 이날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매수 흐름으로 대응을 해줬고, 기관 쪽에서도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아내면서 기존의 우리 시장의 주도주들을 향한 러브콜이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섹터와 흐름단에서의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저희가 이 시간대 함께 시간의 이슈로 점검해본 종목들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세계 그룹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를 만났다.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일부 종목에 선반영된 바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만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룹주 확인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장에서 신세계 INC 상한가, 신세계푸드는 24%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인 탄력이 계속해서 연속성을 띨 수 있을지는 오늘장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개별주 이슈와 함께 오름폭을 보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천당제약이 독일 기업과 함께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삼천당제약의 자회사인 옵투스제약까지 두 종목이 모두 상한가에 들어갔던 하루였고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시간의 이슈로 함께 확인을 해봤었죠. 오픈 AI가 O3를 출시했다라는 그 기대감과 함께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또 이날장에서는 CES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반영하면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두 자릿수 이상 오르는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동일한 이슈로 양자암호 관련주들도 어제 오름폭을 보였는데, 특히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은 미국 주식의 변동성에 따라서 굉장히 반영이 깊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오름폭을 보이면 국내 증시도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요. 그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면 우리 국내에서도 해당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전날에서는 퀀텀 컴퓨팅이나 아이온큐가 두 자릿수 이상 오름폭을 보이면서 어제장에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다만 오늘 새벽에 마무리했던 뉴욕 증시 기준으로는 아이온큐가 7% 정도, 그리고 퀀텀 컴퓨팅은 대략 3% 반등 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서 오늘 증시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 큰 폭은 아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랜만에 모두 1%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확정 지었다라는 소식에 일단 반도체 안에서의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고요. 또 여기에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불리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한테 HBM4 좀 만들어달라라는 공급 요청을 했다고 하죠. 이 HBM3 일을 놓고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HBM4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꽤나 큰 만큼 다시 한번 그 지위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어제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자, 시간의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간에서 상하가 갔던 종목들 두 종목 모두 같은 이슈로 올라갔습니다. 풍산그룹주 오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동일한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풍산그룹의 류진 회장이 초청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시간에서 상한가 갔는데, 최근에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기업들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SN그룹이 대표적인 종목으로 선정이 됐었죠. 오늘 동일한 이슈입니다만 다른 그룹주 안으로의 수급이 들어온 만큼 장 출발 이후의 변동성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 외에 우리가 함께도 트럼프와 엮여서 주목을 해볼 이슈, 최근에 지속적으로 52주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는 조선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대해서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항만법과 관련된 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조선 관련주들에게는 추가적인 이 모멘텀으로 계속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조선업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이후로 일본 측에 완전히 밀린 이후에 작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에서 건조된 배의 점유율이 전 세계 기준으로는 0.1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조선업에서는 손을 뗀 모습이 바로 미국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앞으로는 이쪽을 놓고 트럼프가 키워가길 원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또 새로운 액트, 법안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건조한 상선 10년 이내로 250척까지 확대한다라고 하고 본인들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힘,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직후 이후 바로 우리나라에 전화를 해가지고 미국은 한국 쪽으로부터 조선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조선 관련주들의 엄청난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다라는 게 되겠죠. 일단 미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수륙 양유함 절반 이상이 보수와 정비가 필요할 만큼 노후화돼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미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져 있는 미국의 조선업인데 그런 부분을 한국과 같은 동맹국을 통해서 발전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미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들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해당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조선업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여러분들 종목들 잘 추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외 이슈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까지는 증시가 열리지만 내일은 크리스마스로 휴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크리스마스 이후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봐야 될까요? 크리스마스 이후에 가장 큰 빅 이슈 아마도 증시 안에서는 CES 2025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CES의 공식적인 포스터 함께 가지고 왔는데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 3일 동안 개최가 됩니다.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요. 일단은 인공지능을 최대 화두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번에 CES 2025 키워드에 새롭게 두 가지의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팅과 에너지 전환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섹터 안에서 국내 증시 관련주들이 워낙 많은 만큼 해당 이슈를 꼼꼼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는 AI 그 안에서도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게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CES를 통해서 새로운 모델들이나 솔루션들을 공개하는 기업들이 있는 만큼 해당 내용들 잘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AI 최적 데이터 센터를 CES를 통해서 공개한다라고 하니까 참가하는 기업들과 그 안에서의 새로운 기술 발표 소식들 점검을 같이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이슈와 일정들도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미국 쪽을 먼저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중국과 관련된 반도체 조사 내용이 또 전해졌습니다. 조사 이후에 트럼프가 어차피 취임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중국 쪽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4분기 인도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1만 5천 대로 예상이 되는데 전년 대비는 6% 증가하는 폭이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바클레이스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주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 같이 나온 만큼 점검해보시죠. 그리고 가장 큰 이슈로는 혼다와 닛산의 합병이 되겠습니다. 세계 3위 업체로 탄생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년 8월에 지주사를 설립한다라고 하고요. 업계 일각에서는 테슬라나 중국의 완성차 업체들에 맞설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오늘 우리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지켜보시죠. 자, 내일은 휴장에 들어갑니다. 30일도 증시 마지막 날로 확인이 가능하고 있는데요. 일단 12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한 산타랠리가 우리 국내 증시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의 방향성, 미증시 3대 지수 상승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지 개장 상황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이어서 뉴욕 증시 시그널 찾아보겠습니다. 밤사이 일단 3대 주요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 주의 출발이 좋은데요. 3대 주요 지수 다우 지수의 상승률은 조금 적었습니다. 0.16%였지만 나스닥이 1% 가까이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0.73%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술주와 헬스케어주가 특히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빅테크들 대체로 다 오르는 가운데 테슬라도 이제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2.27%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사실 이날 나왔던 경제 지표 좀 부진했습니다. 12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4.7로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는데요. 그만큼 1월에 있을 새 행정부를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향후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조금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죠. 24일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을 하게 되고요. 25일 휴장인 만큼 이번 주는 3.5 거래일로 거래일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가운데 과연 산타랠리 올지 지켜보시죠. 그렇다면 산타랠리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통계상 사실 이런 시기에는 강세를 보이는 게 뉴욕 증시였는데요. 마지막 5거래일,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는 24일부터 그리고 새해 첫 2거래일 동안 S&P 500 지수 평균 1.3%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12월 중순 이후가 미국 주식이 1년 중 두 번째로 가장 강한 상승기를 맞이하는 시기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남아있다, 포기해선 안 된다라는 전문가의 말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산타랠리가 있을지 목요일 날 다시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월요일장의 분위기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기술주 안에서도 반도체주가 대체로 다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M7도 대체로 올랐지만 그 가운데 헬스케어도 초록색 오름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히트맵을 통해서 한눈에 알 수가 있겠는데 빅테크의 이슈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빅테크의 흐름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밤사이에는 0.31% 소폭이지만 그래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 한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인데요. 아마존과 경쟁하기 위해서 스마트 도어벨 그리고 자물쇠 관련된 그런 그런 아이템들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엔비디아 반도체주 강세 속에서 3%대로 상승률 유독 컸습니다. 조정 국면 이로써 계속해서 탈출해 나가고 있는 과정, 탈출한 그런 상황이고요. 메타도 밤사이에 2.5%가량 올랐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르면 내년 초 스마트 글라스에 디스플레이가 추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관련해서 메타가 계속해서 제품들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테슬라 드디어 12월 FOMC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밤사이에 2%대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반도체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만 히트맵에서 똑대 와봤는데요. 대체로 다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브로드컴에 대해서는 UBS가 AI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며 목표가 상향 조정했고요. AMD는 로젠블렛이 토픽으로 꼽았고 퀄컴도 암고와의 소송에서 판정승을 받았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부진한 가이던스를 공개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유의미한 반등 없이 계속해서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슈 있는 종목들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몇 개만 함께 보시죠. 일단 월마트를 비롯한 소비주가 월요일장에서 대체로 다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향후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지갑을 닫게 되면 소비를 줄인다는 것이니까 소비주에 먼저 반응이 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개장 전 이날부터 팔런티어와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가 나스닥 100 지수에 새롭게 편입이 됐는데요. 그간 편입이 될 것이다라는 소식에 많이 올랐던 만큼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팔런티어 장 초반에 하락했다가 나중에 낙폭을 줄이면서 강보합 마감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는 8%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혼다 모터스입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ADR이 되겠는데요. 지금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공식화했죠. 세계 3위 자동차 회사 탄생을 예고하면서 혼다 주식의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12%대의 강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내년에 또 어떤 종목들을 바라봐야 할까요? 원자력 관련주가 더 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원전주 주가 추이 한번 보시면요. 올해 연중 차트가 되겠는데요. 모두 98%, 269%, 204%등 굉장히 강한 상승률을 올해 나타냈는데 내년에도 더 오른다고 합니다. 구겐하임 증권은 빅테크가 AI 규모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할지 아직 조금도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전력 관련된 그런 주식들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내년에 데이터 센터와 더 많은 계약을 맺어야 하고 맺을 것으로 보이는데 비스트라와 탈렌에 더 많은 기회가 엿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프리스의 언급인데요. 지금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탈렌 에너지는 아마존과 계약을 맺은 상태인데 비스트라는 아직 빅테크와의 계약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스트라가 새로운 계약을 공식 발표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약세를 기록하면서 미국 경제 체력에 대한 경계감이 장 초반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우지수 장 초반 약세를 보였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과연 이런 경계감이 국내 증시로도 이어질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유입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질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죠. 또 퀄컴의 판정승으로 끝났던 암과의 소송도 있는데요. 반도체주 훈풍이 국내 증시로 고스란히 이어질지 체크해 보시고요. 또 이 퀄컴과 암 두 글로벌 팹리스 간의 갈등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죠. 오늘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렇게 뉴욕 증시 안에서의 시그널들까지 함께 찾아봤습니다.